저희가 그 팀별 과제로 나가는 거는 마켓, 프로덕트, 테크놀로지 단위까지만 아마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이닉스 반도체사의 기술 로드맵의 예시인데 왼쪽은 그 해상도의 레졸루션이고 기술 수준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그 시간이고요. 요거는 사실 보면은 기술 수준이라는 게 뭐 마켓이 될 수도 있고 그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제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이 시점에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이 가로축, 이 네모칸의 이 가로축은 2008년부터 뭐 2009년까지 이 기술이 개발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윗단에 이제 이 보라색 그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런 요소 기술들은 이때 시점에 2009년도 시점부터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에서 기술들이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뒤쪽에 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요. 뒤쪽에서 다른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로드맵 그리기에 대한 그 방법론을 조금 세부적으로 써 놓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합니다. 일단은 연도는 단기를 하셔도 되고 중기를 하셔도 되고 장기를 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단기를 하면은 뭐 한 3년 이내가 될 거고 중기는 뭐 한 5년에서 7년, 장기는 10년 이상이 될 건데 그거는 팀별로 설정을 하시면 될 거고요. 마켓 트렌드는 시장의 어떤 변화라든지 니즈를 소비자의 니즈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략 제품이나 기술, 기능들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제품들을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다 배치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제품에 해당하는 어떤 기능들, 제품의 기능들도 함께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도출을 하고 목표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확보 방안은 이 줄은 따로 작성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 봤을 때 요소 기술 같은 경우에는 도출이 된 이게 저희 쪽에 이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보면은 R&D 로드맵, 기술 로드맵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작성이 돼서 들어오는데 조금 실제 그 로드맵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뭐 어떤 연구원의 박사님들이실 텐데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소 기술 같은 경우에 요소 기술이 정해지면 어떤 목표치는 가능한 한 정량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성적으로 잡으면 이 목표치가 도달이 됐는지 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그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까 뭐 그 화소 같은 경우에도 뭐 300만 화소면은 300만 화소 이렇게 딱 목표치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 수치를 계량화해서 해주시는 게 그 작업을 진행하실 때도 기술 기획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때도 이 과업이 수행이 완료됐는지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가능한 한 정량 수치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크놀로지 로드맵 그리기에 대한 설명을 서술해 가지고 제가 썼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들은 세부 어떤 기술들 간의 연계가 있을 수 있어요. 기술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기술들 간의 어떤 또 같이 응용될 수 있는 공통 기술이 있을 거고 또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간의 연관 관계도 뭐 표시하실 수 있으시면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 기술 로드맵에 대한 예시고요. 요거는 연료전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용 고효율 연료전지 이런 식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 로드맵인데 아주 이건 단순하게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하위 기술을 서술해 놓지는 않았고요. 단순하게
어떤 기술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개발할 거다라는 시간축에 대한 표현만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까 요소 기술들의 그 목표치를 계량화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효율 40%, 내구성 9만 시간 이런 식으로 수치화돼 가지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 기술들에 대한 그 성과 목표치들은 이렇게 계량적으로 해주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제가 예전에 이제 기술 기획 과제들, 개인 과제들 수행했던 과제들 중에 잘 된 것들을 발표 자료 중간중간 넣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진 않고 나중에 한번 참고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트리는 저희가 아까 그 기술 로드맵에서 요소 기술을 도출을 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요소 기술을 도출할 때 저희가 어떤 요소 기술이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체계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쫙 나열해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소 기술을 도출을 할 때 제품으로 기술로 나누는 것보다 먼저 기능 위주로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품이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그 제품이 있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하위단의 기술들은 어떤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능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떤 요소 기술들이 그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나열하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기술 트리를 한번 나열해 보면 에어컨 그리고 그 다음에 에어컨은 실내에 열을 흡수하죠. 그리고 실외기로 열을 방출하죠. 이건 기능인 거죠. 기능에서 또 열 흡수하는 기능에는 공기를 흡입하고 열을 교환하고 방출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하윗단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구조적인 어떤 말 그대로 어떤 그 보여지는 기술들에 대한 구조인데 에어컨의 실내기, 실외기, 팬, 모터, 메인 이런 식으로 각각 매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먼저 기술 트리를 하실 때 기능적으로 먼저 나누신 다음에 공기 흡입 이렇게 기능을 하윗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공기 흡입을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이 도입이 매칭이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조적인 기술 트리를 구성하신 다음에 대입을 하시면 편하시겠죠. 네. 질문이요. 네. 기능적인 전기하고 구조적인 전기 나중에 제 둘이 어떻게 싱크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1대1로 매칭이 되지는 않고요. 이게 만약에 공기 흡입이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팬하고 모터하고 다 공기 흡입에 도움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일단은 구분해 놓으시고 기술들은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기능에 붙여가지고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1대1로 전체가 다 매칭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게 그런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조금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 배분하는 건 서비스잖아요. 네네. 하나의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네. 개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수행하기가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기능적으로는 뭐 이렇게 세분화가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어떤 서비스 기술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예시가 없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보이는 어떤 뭐 팬, 모터, 베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비스를 그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투입돼야 될 뭐 사람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SNS를 이용한다든 아까 뭐 그 플리투 같이 SNS에 해당하는 어떤 뭐 기능적인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아마 조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건 한번 해보시면서 저도 나중에 이제 팀 과제를 하시고 나서 그거를 제가 받으면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목적 기능이 있고 이것도 그 다음에 기본 기능이 있고 마찬가지로 아까 에어컨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여기는 그 실제 그 기술 요소 기술에 대한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결국에는 기술 로드맵의 요소 기술 쪽으로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요 차트 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 트리를 만드셔가지고 처음에 기능적인 분류를 해가지고 이 앞단에 맨 처음 그 열에다가 기능을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인 특성들을 그룹핑 해가지고 1대1 매칭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각 기능별로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 그 기술 특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연도별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이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그 기술 트리 그리기에 대한 그 설명을 써놓은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술 트리하고 기술 로드맵 그리고 요소 기술 개발 차트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돼 가지고 하나의 기술 로드맵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부분하고 동일하게 이런 기술 트리가 있고 기술 로드맵이 있는데 이런 요소 기술을 기술 트리를 통해서 도출을 한 것들을 기술 로드맵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술 프로젝트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기술 로드맵과 기술 트리 여러 가지들을 제안서에 담는다는 얘기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제안서에 포함될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 산업시장 변화라든지 연구수행 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뒷부분 클래스에 기술 평가라든지 기술 보호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많이 다루실 건데 특허 분석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기술을 저희가 처음에는 다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기술 로드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스크리닝 하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기존에 있는 특허일 수도 있고 그 특허에 침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어 특허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현재 트렌드가 있는지 또 어떤 기술, 특정 기술은 어떤 기업이나 어떤 발명자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들도 파악하실 수 있고요.